이건 제가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믿지는 셈 치고 한 3일? 아, 너무 찐다. 혹시 나 번아웃인가? 지치고 힘들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번아웃 너무 슬픈 단어죠. 이 번아웃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정의를 찾아봤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극심한 탈진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번아웃이라는 이름을 좀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좀 사람들이 할 일을 혹은 눈앞에 있는 의무들을 회피하고 있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번아웃과 가짜 번아웃은 무엇이고, 이 진짜 번아웃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탈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세상에 크게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채권처럼 좀 유지가 이렇게 쭉 되는, 안정적으로 성과도 나고 컨디션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첫 번째 타입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타입은 마치 like 코인 같은 거죠. 급락과 급등이 있는, 그러니까 성과도 컨디션도 좀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탁월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이 지하 100층을 뚫기도 하는 좀 그런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다고 좀 살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둘 중에 어느 타입이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후자, 코인 같은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번 타입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2번 타입, 코인 같은 코인형 인간이라고 할게요. 이 코인형 인간들에게 번아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번아웃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속에 꺼져 있는 이 불씨를 다시 살려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막 모닥불을 피워야겠다, 처음부터 막 온 마을을 따뜻하게 해줄 뭐 화로불을, 캠프파이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내가 기력도 없는데, 일어나서 밥 먹을 기력도 없는데 이제 이런 불씨를 키우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저는 그래서 너무 크고 거창한 계획보다는 조그만 단 하나의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멘탈 관리 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작게 나눠서 쪼개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지금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 뭐 엄청나게 큰 회사, 뭐 50개, 100개 회사에 다 자소서를 쓸 걸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오늘 딱 하나만 쓴다.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난 오늘 검색만 한다. 아니면 그 회사 다니는 친구 찾아가서 점심만 먹는다. 이렇게 할 일의 단계들을 아주 쪼개서 내가 해야 될 일의 단위를 굉장히 작고 좀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긴 계획이 있을 때 3년 플랜, 6년 플랜, 뭐 우리 20년, 30년 플랜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6개월 혹은 한 달, 일주일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다가 30대 갑자기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대학원에 가게 되면 이제 석사 과정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3년을 잘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럼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입학을 계속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딱 6개월만 다녀보자. 한 학기 6개월 다녀보고 각이 안 나오면 자퇴를 하자. 자퇴하면 6개월 정도면 내가 수습할 수 있다. 그래도 저는 회사 생활을 이미 한 4년 정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 한 6개월 정도 경력 단절은, 경력 공백은 내가 수습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가볍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좀 이 거대한 계획, 거대한 성취 앞에서 느끼는 무기력감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한 계단 한 계단이 모여서 1층을 가야 10층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커다란 불씨를 한 번에 피우려고 하지 말고 종이에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은 큰 불이 되는 거니까요. 너무 크고 무겁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그만, 내가 지금 피울 수 있는 가장 작은 불씨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해낸 자기 자신한테 충분한 칭찬과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번아웃을 벗어나는 저만의 꿀팁을 좀 소개할게요. 저는 저를 강아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 어떻게 해요?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때 되면 햇빛도 쐬줘야 되고, 때 되면 또 맛있는 음식 줘야 되고, 또 씻겨도 주고 잘 재워도 줘야 되잖아요. 이제 스스로 애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애가, 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우리 귀여운 댕댕이가 산책은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도 산책을 나갑니다. 사람이 꽤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이제 연구 결과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햇빛을 쬐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이상 몸을 움직이면 사람이 지금의 우울한 기분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햇빛이 있을 때 광합성을 하면서 산책하는 행위,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기분 전환에 좋은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말이 있죠.
있죠. 우울은 수용성이다. 그래서 샤워를 하거나 목욕탕을 가거나 수영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조금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는 것. 그것도 정말 우리를 쉽게 어떤 무기력함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작은 1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되게 감명 깊게 본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스스로를 태교하듯이 잘 예쁜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해준다는 그런 유튜브 내용을 제가 봤었어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스스로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우리 신생아들한테 어떻게 해요? 맨날 잘했다 칭찬해주고 뒤집기만 해도 칭찬하고 숨만 쉬어도 칭찬하고 먹어도 칭찬하고 배변 활동만 해도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안 아프고 내가 화장실도 가고 얼마나 착해 라고 하면서 좀 스스로 우쭈쭈 해주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아웃에서 벗어나야지 라는 의무감보다는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약간의 작은 불씨, 조금의 작은 불씨, 조금의 어제보다 나은 나를 산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행동에 힘이 있지 생각엔 큰 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건 좀 진짜 번아웃이 왔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좀 하기 싫어서 눈앞의 일들을 좀 번아웃이야 라고 좀 면죄부를 대고 도망가는 경향도 저는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그것이 번아웃이든 혹은 피로감이든 결국은 극복하고 이 생을 내 발로 두 발로 딛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누워 있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몸을 일으켜서 걸어보고 오늘 걸었다면 내일은 조금 천천히라도 달려보는 약간의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내 옆에 친구, 고등학교 동창, 우리 언니, 내 오빠, 우리 아빠, 엄마랑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인스타그램 속 그 사람이랑도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굳이 비교를 해야 될 상대가 있다면 그건 어제의 나 자신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오늘 오전의 나 자신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전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 번아웃이라는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번아웃을 끊어내는 핵심 키워드는 작지만 강력한 핵심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습관이 아주 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혹은 구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내가 벌금을 걸거나 선언을 하거나 스터디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스터디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눈 뜨자마자 아침을 먹을 수 있게 아침을 먹을 계란 같은 거를 애초에 식탁 위에 세팅해주고 잔다던가 하는 이런 좀 구조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걸 계속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게 필요해요. 너무 큰 스텝은 좀 나를 지치게 만들잖아요. 오늘 10km 달려야지 이런 건 어려우니까 오늘 1000보라도 걸어야지 아니면 일단 운동화를 신고 바깥에 나가야지. 저는 한동안 집안에만 있으면서 너무 우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파악했을 때 저는 좀 햇빛을 쐬고 걸어야지 건강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그때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일단 운동화를 신고 바깥에 나가서 바깥 공기를 쐰다. 한 걸음도 안 걷고 돌아와도 되니까 현관까지 나간다를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현관에 나가는 행위는 쉽죠. 그럼 현관에 나가면 좀 걷게 되고 걷다 보면 더 걷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달리고도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단위로 행동을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성취에서 얻은 보상들, 내가 해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를 감사 일기를 써도 좋고 자랑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셀프로 안아줘도 좋으니까 충분히 그것의 의미를 내가 좋게 평가해 줌으로써 자아효능감을 높이다 보면은 다음날 또 하고 싶어지겠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번아웃이 무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되게 성장해 있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미치는 셈 치고 한 3일? 진짜 일주일 하시면 너무 좋은데 3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번아웃이라는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제가 진짜 그 코인처럼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인간으로서 정말 평생 몸빵으로 직접 체험해서 얻은 나름의 지혜들을 공유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고생해서 얻게 된 노하우들을 나눠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얘기 나눠요.